동일제강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2.1%가 감소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2.8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976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9.1% 감소했고요. 재고 자산은 0.8% 감소했습니다. 재고 감소만큼은 재고가 안 내려갔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매출 원가가 또 적게 내려갔던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71.8% 크게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가 1% 증가해가지고 영업적자 1억 6,900만 원이니까 거의 뭐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2.5%가 그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스루폿 회계의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4%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4.3%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 재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추론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가정에 의해서 그 산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동인제강은 상반기에 재고자산 명세와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비공시했기 때문에 스루폿 회계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데이터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 원가 회계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기려 한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스루픈율은 3.6%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운영 비용이 31.6%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업 손실 105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6,400만 원 적게 영업 손실이 났어요. 이것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간 거는 그 내역을 공시하지만은 반기 거는 안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 전체 금액의 변동액을 반영해서 그 스루풋 분석을 해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재고 연간 재고는 그 18억 5,7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2022년도 비성분 변동액은 마이너스 13억 1,800만 원이거든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 아니고 비성분에서는 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차익이 14억 6,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매출원가가 신뢰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제가 이 가공 비율을 작년에 16% 선이었는데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간 관계로 25%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 수치를 대입해 가지고 25% 정도 그 상승을 했을 거다. 25% 선으로. 그러니까 재료 비율이 거꾸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낸 수치들입니다. 이 총 제조 원가에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가공비가 나오고요. 이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 비용이 되겠고, 전체 금액 977억 원에서 이 운영 비용을 빼면은 재료비가 되겠죠. 이 재료비에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요게 플러스면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109억 원 증가했고 그래서 이 원재료 매입액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마침 매출액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67억 원을 매입한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산출한 거하고 차이는 58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767억 원을 여기다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또 틀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A, B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하면 영업이익도 하락하는 업종이 있는가?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갔는데 매출 잠수 자체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요. 가격 하락을 더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원재료 가격 내려간 것만큼 가격은 안 내렸다. 그러니까 더 내려라. 라고 이 구매 수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또 내려가는 거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그래도 판매량이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 현상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겠냐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석유 가격이 현재 상승 중에 있는데 정유회사는 좋다라 하고 석유화학계통은 안 좋다 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이 정유회사는 그 정유 그 정제 마진이 올라가서 이익을 보는데 그 정유회사에 나온 그 이 화학 케미칼 그 이 기초 원재료 가지고 하는 데는 가격이 오르면은 그거 가지고 또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제품 가격을 쉽게 그렇게 빨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석유화학 계통은 경쟁이 심한 품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들 보고 하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리면은 아주 그 석유화학 계통은 아주 싫어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그 분석을 여러 군데 해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미리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추이를 미리 소개를 하면은 이 회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매입 비중하고 이 원재료하고 잘 매치를 시켜줘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변동률에서 매입 비중을 곱한 게 가중평균 변동률이거든요. 이걸 다 하면은 전체가 18.8%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가중평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것도 매출 비중이 다 있어요. 요것도 제가 요것 일일이 그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10.4%가 판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더 정확히 얘기하자 그러면은 제조 원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가정이지만은 가격 하락 압박률은 원재료에서 14.1%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 등이 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 11.8% 정도는 가격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10.4%뿐이 안 내렸다. 그것은 가격을 더 내려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결산할 때에서 해석할 때는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 2, 3단계에서 1단계, 2단계는 제가 풀어낸 거기 때문에 검증의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8회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스루픈율도 그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투명회계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요거 미리 그 아까 가격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판매 가격도 내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상승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무차익 경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차익 경영 좋은 것 같아도 어느 정도는 이자 부채를 써야 은행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도 돈놀이를 하는데 돈 안 빌려가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신용평가를 금융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높게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을 빌려줄 수 있어야 그만큼 그 기업이 신용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은행의 기업 평가 방법은 조금 좀 틀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ESG 쪽에서는 그 시가에서 그 차익 그 부채율을 더한 거를 어, 기업 가치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신용 가치를
오히려 부채를 졌지만 자기네가 대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업 가치가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는. 요거 상징적으로 말로 하기 힘드니까 인체에 비유해서 우리가 아주 그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려면은 이렇게 허리가 잘록해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일제강의 경우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음에도 적자 요인은 뭐냐? 이렇게 재고를 줄였는데도 그 왜 적자가 나냐? 증가하면 이익이 난다며요. 어, 그런 경우 운영 비용이 고정비로서 가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까 30 몇 프로가 증가해 버렸죠. 그렇게 비용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난 거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4분면에서 이 투명성 가정인데요. 재고 회전율 상승했고, 그 다음에 수료분율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 하락했고, 판매 가격 상대적 상승으로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1940억 정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재고가 1% 줄면은 그 마이너스 12억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계획은 이 손익분기점 제로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재고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3% 정도 매출액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흑자로 약간 돌아서는 선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오늘 판매 노력 더 안 하고 재고만 2% 생산을 더해서 재고를 2%만 더 증가한다. 그러면은 그 적자폭이 12억에서 한 2억 8,600만 원을 줍니다. 한 5%만 올리면 흑자로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고 가지고 영업이익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식회계 유혹을 계속 받게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늘상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사업 계획을 하더라도 재고 증감이란 변수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영업사원이 있겠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결국은 사업계획서는 기획팀이나 또는 회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네들은 매출액만 뽑았다. 영업이익까지는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영업은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애들이 이제 목에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영업의 파워를 줄이는 행위라고 봅니다. 영업이 그런 것까지 알아가지고 사업계획을 해내면은 딴데 신경 안 쓰고 사업계획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아마 그 판매 전략이나 영업 전략을 만드는데 기업이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그런 게 좀 실무적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슬폭 관점에서는 먼저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을 제로라고 봤을 때 1959억 원 정도 해야 된다는 거로 산출이 됩니다. 운영비용은 딱 그 두 배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제한 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1951억 원대로서 매출 재료비도 두 배로 오른다 이렇게 보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제한을 하면은 약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우수리 떼가지고 이걸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한 3억 4,800만 원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6회전, 1년에 6회전 한다 그러면 두 달치 재고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재고가 좀 많은 겁니다. 이 동일제강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영업 매출액이 그 2,800, 2,085억 원을 달성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33억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로포트 회계 기준은 19만 5천 원 단가로 비율 한다면은 원가 회계 기준은 19만 4천 원. 그래서 스로포트 회계에는 1,000원 더 인상을 시켜가지고 매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꾸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사분면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재고가 감소했죠. 일부래도.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더 적게 나왔다는 게 이제 이익의 증가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판매액가 아까 본 대로 1,000원 더 비싸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는 디프레이션 때는 디프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루프 회계로 경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주가를 보면은 1913원으로서 연초보다 157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24%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런 거 좀 더 그 회계 투명을 높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익을 계속 좀 내서 장부 가격 대비 좀 장부 가격 선까지만이라도 이 주가가 한 8천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차입 경영에다가 재무 구조는 튼튼하니까 이런 데는 에, 그 원재료 가격이 조금 더 이제 상승하고 또 판가가 조금 더 오르면은 이익이 좀 많이 날 수 있지 않겠냐. 석유 가격이 오르면은 또 이런 철강 만드는 그 비용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 석유 화학 계통의 그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아마 그 전력료도 오를 거고 등등 해서 아마 가격이 또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예스폼이라는 데가 42.6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스폼이라는 데서 이 동일제강까지 인수를 한 건지, 아니면 동일제강에서 출발한 게 예스폼이라는 데가 새로운 어떤 그 업종에 진출하면서 알루미늄 폼이라는데, 그 건축 거푸집을 만드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배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제조회사는 삼덕 S폼이라고 해서 뉴스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분석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현 씨가 4.93% 지분, 5%가 안 되지만은 ES폼의 그 대주주도 아마 김준현 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동일제강, 주로 와이야, 뭐 이런데 철선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건축자재에 많이 쓰죠. 철근 이음매를 할 때 철사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형 어떤 그 제강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